나를 브랜드화해야 한다. 기초와 디테일. 대형마트를 가면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카트에 담는다. 우리가 담아내는 상품은 오래전부터 광고를 보고 익숙해진 제품들이 가장 많다. 한두 번 써보고 재구매하는 상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 사는 물건을 결정할 때는 브랜드와 가격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좋은 브랜드 상품은 가격이 비싼 제품이 많고 인지도가 낮은 제품은 그보다 가격이 낮다. 최근 명품의 수요가 많아졌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 되파는 경우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한다. 이미 그 가치를 누구나 인정하고 최고의 제품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광고 속에서 브랜딩된 상품의 구매를 결정하고 상품의 가치로 서열을 나눈다.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통과 역사도 중요하고 최고의 제품이어야만 소비자는 큰 비용을 지불한다. 자동차 브랜드도 동일하다. 국산차에서 수입차, 하이엔드 슈퍼카까지 브랜드들이 나누어져 있다. 자동차는 브랜드 가치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과 승차감과 지향성이 다르다. 우리 주변의 브랜드를 찾아 그들의 홍보와 마케팅 방식을 우리의 영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빼내야 한다. 지금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 어떤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큰 회사의 제품일 경우 광고와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대신해준다. 전문가들의 방식을 따라 해보자. 만들어 놓은 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나를 알리는 첫 번째 단계다. 나의 이름이 브랜드다. 브랜드 이름과 당신의 이름을 동일시해라. 내 이름이 바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해라. 고객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라.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한다. 그 기본은 회사 브랜드명이 있는 명함, 명찰, 스탬프, 스티커 등 나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브랜드와 동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제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브랜드는 저마다 브랜드 철학과 방향성 등 자신만의 슬로건을 걸고 마케팅을 한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M사의 슬로건이다. 그렇다면 나도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일즈하는 브랜드의 슬로건을 찾아보고 당신이 프로필과 홍보 자료에 자주 사용하고 반복해보자. 반복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로고와 글꼴 비율을 지켜라. 세부적인 내용으로 만약 당신이 무언가 글을 쓰거나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든다면 브랜드 CI에 맞게 만들었으면 한다. CI 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라는 뜻이다. 작게는 일관성 있는 브랜드를 위해서 사용하는 로고나 글꼴, 컬러 등을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통일하는 방법이다. 브랜드 광고를 보고 로고를 넣는다면 로고의 위치와 비율을 따르고 사용하는 컬러와 글꼴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한다. 로고의 비율조차 다르게 만들어진 홍보물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든다고 귀여운 글꼴을 사용한다면 브랜드와 맞지 않는 글꼴로 만들어진 홍보물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준다. 전문가가 되려면 브랜드와 동일한 로고와 글꼴 서체를 다운받아 사용해 보기를 권한다. 없다면 구하라. 마케팅팀에 연락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으로 아마추어와 전문가가 나뉜다. 내가 만든 광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 포토샵을 몰라도 된다. 기본 사진 어플로 편집이 가능하고 사진 편집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어플이 나온다. 자신의 휴대폰에 맞게 어플을 찾아 사용해보자. 사전에 투명 로고와 이미지 로고를 얻어 휴대전화에 저장하라. 투명 로고는 PNG로 되어 있다. 또는 워터마크라고도 하는데 투명 로고가 없다면 워터마크로 검색해서 어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아이폰인 경우 마주쓸 수가 쉽다. 그리고 내가 찍은 이미지에 PNG 로고를 넣으면 깔끔하게 테두리가 없이 로고만 들어간다.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이다. 로고와 원하는 홍보 문구를 깔끔하게 넣는다. 그리고 연락처를 넣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간단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 연습해보자. 또는 기존 홍보 이미지를 편집해 내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 나와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세일즈를 시작하라. 프로필 사진을 찍어라. 판매 제품에 이미지 사진이 있듯이 당신의 사진도 있어야 한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자.
의상 역시 당신의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복장을 찾아라. 멀리서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는 그런 당신의 브랜드와 닮은 사진을 찍어보자. 한번 만난 고객은 당신의 얼굴을 잊을 수 있다. 나도 오랜만에 보는 고객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사진을 이용해서 항상 당신의 얼굴을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 사진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자주 보면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노출시켜야 한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은 다르다. 그리고 앱으로 수정한 실물과 다른 사진을 만들지 마라. 최대한 실물과 비슷하되 깔끔한 느낌이면 된다. 사진은 적어도 3에서 4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하기를 추천한다. 10년 전 사진이나 증명사진으로 영업한다면 당신을 못 알아볼 것이다. 누구시죠? 라고 할 것이 뻔하다. 나만의 애프터 서비스. 최고라는 S사의 제품은 왜 좋은가? 아마도 서비스가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 최근 S사의 프린터를 구입했다. 사용하다가 금방 고장이 났고 기사님이 방문해 2시간이나 수리를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되어서 다음날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교체를 하긴 했지만 S사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애프터 서비스 After Service AS는 대만족이었다. 이렇게 당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세요. 라고 응대하면 안 된다.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당신이 서비스 센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도와준 것을 고객은 기억한다. 고객을 많이 도와줄수록 고객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소개를 하거나 충성 고객이 되어 다음 제품도 구매한다. 직접 고치라는 말이 아니다. 대신 예약을 잡아주고 해결 방법과 센터의 위치와 수리 과정 안내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설정 방법이나 사용법은 전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판매 후에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도와줘라.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과정을 직접 경험하라.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고객의 입장이 되어 도와라. 판매하는 제품만 공부하면 하수이고 제품의 문제와 서비스까지 공부하면 고수로 반드시 성공한다.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 생색내고 자랑해라. 그래야 소개가 늘어난다. 역사를 만들자. 어떤 직업에서 장인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당신의 브랜드를 믿는다면 꾸준하게 일하라. 자주 회사를 옮긴다면 능력이 있는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앞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선택을 해라. 우리는 인간이기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당신의 자리를 찾았다면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명품으로 탄생해라. 성공한 사람 중 철새처럼 자주 이동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만약 이직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자리에서 역사를 만든 다음에 해라. 당신을 포장하라. 최고 멋진 모습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내 면을 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코털이 삐져나온 상담원이나 영업사원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입냄새가 나는 상담원을 만나서 불쾌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예전에 우리 가족이 식탁을 사러 가구점을 갔는데 직원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그런데 직원이 설명을 하면서 올라가는 동안 입냄새가 정말 심했다. 엘리베이터 아니다 보니 말은 못하고 결국 우리 가족은 그곳을 빨리 빠져나오게 되었다. 나는 상담 전에 항상 거울을 보고 확인한다. 혹시나 눈곱이 있지 않나? 입꼬리는 깨끗한가? 어깨에 비듬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그리고 양치를 자주 하고 물을 자주 마신다. 나의 경우는 상담을 오래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입냄새가 날 때가 있다. 중간중간 꼭 물을 마시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의 헤어와 의상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단정하고 보기 좋은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해라. 잘 못하겠으면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라. 당신을 꾸미는데 돈을 아낀다면 명품이 되기 힘들다. 최소한 미용실과 의상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 나를 브랜드화하기 쉬운 방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브랜드를 따라 해보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 장인이 되어보자. 브랜드는 믿음으로 판매된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찾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따라 적어보자. 나 뭐뭐뭐는 최고의 브랜드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찾아온다.